그리고 바로 시작. 네 번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갑시다. 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거 맞죠? 그죠? 퇴적암 ABC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만들어지는 동안 물리량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점차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네요. 물이 있는데 증발해서 침전해서 A가 쌓였네요. 그러니까 요 퇴적물 같은 경우는 증발하면 딱 나와야 되는 게 화학적 퇴적암. 대표적인 증발암이 뭡니까? 암염. 그죠? 가화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A는 화학적 퇴적암이 되겠고요. 단위 부피당 퇴적물 입자의 개수. 한마디로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두 글자로 줄여주세요. 이거 두 글자로. 그렇지. 밀도죠. 퇴적물 밀도. 밀도 같은 경우는 쭉 선형적으로 증가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동안 평균 공극은 감소하죠. 그죠? 공극은 줄고 밀도는 커지고. 판의 경계랑 주변 지형을 모식적으로 다 낸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해령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해령 발산형 경계 그리고 그 사이에 어긋난 주양이동 단층 혹은 변환 단층.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B 같은 경우는 섭입되죠. 이렇게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이런 거 작용하는 여기 해구 같은 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A에서는 주로 정단층 잡아당기니까 정단층, 장력 정단층 그죠? 지읒지읒. B에서는 습곡과 역단층이 함께 발달할 수 있냐? 미니까 습곡도 생기고 역단층이 생기고. 자, 질문. 개념 강의 열심히 들으신 분들이면 알 텐데 습곡과 정단층, 역단층 생각해보면 둘 다 무슨 힘이 작용하죠? 행압력이 작용하잖아요. 근데 왜 언제는 휘고 언제는 끊어지느냐? 언제는 휘고 언제는 끊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깊이 차이라 그랬죠. 좀 더 깊은 곳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잖아요. 지하 온도 보복성 기억나죠? 들어가면은 쭉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은 조금 말랑말랑해요. 연성이 높고 취성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몰라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점토같이 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비해서 지표 부근은 조금 차갑기 때문에 좀 바삭바삭한 거예요. 연성이 낮고 취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똑같이 밀어도 끊어지게 됩니다. 빠그작. 그래서 역단층과 습곡은 사실은 1차적으로는 사실은 가장 큰 변수는 온도긴 한데 그 온도가 결국에 우리가 깊이에 거의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습곡과 역단층의 차이는 그 온도랑 깊이에 따른 영향이다. 실제로 어떤 야외 답사를 나가면은 그 지층이 막 이렇게 변성받고 막 이렇게 지지구조 습곡 힘 받은 다음에 쭉 융기를 해 있는 어떤 지형에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가 요만하게 작으면 이 아래쪽은 막 휘어 있어. 이렇게 옛날에 깊었으니까 이게 휘어 있는 거예요. 따뜻한 데 있었으니까. 근데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막 역단층들이 이렇게 막 보입니다. 상반이 올라가. 똑같은 지역인데. 그래서 우와 짱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다. 주양이동 단층은 B에서 주로 발달하느냐? B 같은 경우는 여기 A 쪽에서 발달하죠. A 쪽에서 발달하죠. 3번! 별표. 3번 별표. 좋습니다, 문제가. 생각할 거리가 좀 있고요. 제가 앞에 2점짜리에서도 강조했던 내용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는 현재 어느 대륙붕에서 대륙붕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대륙붕 사면대 뭐냐면은 해안가로부터 걸어오면서 바닷물로 내려갈 때 수심 200보다 작은 곳의 대륙붕. 저 멀리 수심 막 한 3에서 6km까지 가는 데가 대륙대. 그러면은 200과 3에서 6km 사이에 엄청난 경사면이 있겠죠? 그게 대륙사면, 경사면,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대륙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다고 해서 육상 환경이 아닙니다. 이 친구도 해양 환경이에요. 그래서 대륙붕이라는 거는 수심 200m보다 작은 비교적 우리 육지랑 가까운 해양 환경을 말을 하는 거예요. 퇴적물 ABC가 주로 퇴적된 위치를 나는 P지점, 요 P지점에서 지층 연직 분포를 나타냈더니 여감, 사암, 이암 순으로 쌓여 있네요. 그죠? 이 지역에는 해수면에 상승 또는 하강이 있었고 ABC는 점토 자갈 모래 중 하나다. 자, 가봅시다. A, B, C 점토 자갈 모래 중 하나래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A가 힌트. 제가 앞에서 선상지, 삼각주 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선상지랑 삼각주 중에 입자 크기 누가 더 크죠? 선상지가 크고 삼각주가 작아요. 왜 그렇다 그랬죠? 상류 쪽의 힘은 좀 세요, 물결. 하류 쪽으로 오면 힘이 좀 빠지죠, 물결에. 그러면은 입자가 크고 무거운 애들은 어디 떨굴까? 앞쪽이 미리 떨구고 힘이 점점 약해지니까
점점 작은 애들만 끌고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쫄쫄쫄쫄쫄 흐르면서 나갈 때 입자가 큰 애들은 앞쪽에 떨군다니까. 이게 자갈. 그 다음 큰 애를 떨구겠죠. 사암이래. 모래. 그 다음 제일 가벼운 데가 멀리까지 가겠죠. 이게 점토, 진흙. 이 순서대로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별일 없이 랄랄라라랄랄라라랄라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바닷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아래 구성물이 자갈이 쌓여서 만들어진 여감, 그 다음에 모래, 사암, 그 다음에 점토가 쌓인 이암이나 셰일. 이암과 셰일의 차이점은 뭐냐면 셰일은 층리가 보이고요. 이암은 이렇게 떡져 있어서 층리가 안 보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여러분 경험상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해수욕장이나 바닷가 놀러 가서 내가 이렇게 쭉 바닷가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모래사장이 있잖아요. 모래사장 있잖아. 더 걸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물 잠길 때까지 가면 막 발 밑에 뭐 있어요? 진흙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냐면 상류에서 하류로 빠져나갈 때 조금 상대적으로 무거운 모래 앞쪽에 깔아놓고 뒤쪽에 가벼운 점토가 저 멀리까지 날아가는 거라고. 아시겠죠? 근데 골 때리는 건 뭐냐면 피지점 봤더니 여감, 사암, 이암 순으로 쌓였다라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지금 안 쓴 조건이 뭐냐면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과 연결을 해서 나자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가봅시다. A는 해결된 데까지는 일단 해결해야죠. 주로 2mm 이상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느냐. 2mm 이상의 입자는 뭐냐면은 바로 자갈이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개념에서 열심히 설명드렸던 2mm라는 기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A는 정답. 이걸 통해서 지금 해수면의 하강이냐 상승이냐 물어봐요. 잘 안 돼? 일단 넘어가요. 평균 공급 크기는 C가 크냐라고 물어봅니다. C 같은 경우는 점토, 이암, 셰일 얘네들이에요. B 같은 경우는 사암이에요. 이 입자가 촘촘한 애들일수록 공급 크기는 더 작겠죠. 그래서 C는 작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디귿 제껴주고 기억은 맞아. 어머, 답이 안 나와버리네. 그죠? 결국에는 해수면 상승 하강을 요거를 통해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육지가 있어요. 육지에서 이렇게 지금 하류로 물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앞쪽에는 뭘 쌓는다고요? 앞쪽에는? 그치. 앞쪽에는 무거운 뭐 자갈 이런 걸 쌓겠죠. 그러니까 앞쪽에는 여감이 분포할 거예요. 조금 더 멀리 나가면은 사암이 분포하겠죠. 더 멀리 나가면은 더 가벼운 애들 멀리까지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선 뭐라 했나요? 이암이라고 그랬죠. 이암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수면을 만약에 해수면이라 함은 지금 여기가 바다죠. 바다가 이렇게 차 있는데 해수면이 상승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바닷물이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육지 쪽으로 더 밀고 들어오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은 그림에서 육지의 영역이 좀 줄어듭니다. 그죠? 육지가 이렇게 줄겠죠. 왜냐면은 바닷물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니까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지에서부터 바닷물이 나가면서 퇴적물은 어떻게 되냐면 육지랑 가까운 쪽 여기는 여감, 이쪽은 여감. 그림을 좀 더 떼어서 그래야겠네요. 글자 써야 되니까. 이쪽은 육지랑 가까운 쪽은 여감. 조금 멀면은 사암. 좀 더 멀면은 이암. 괜찮죠? 육지에서부터 가까운 쪽은 여감. 좀 더 가벼운 건 사암. 좀 더 가벼운 건, 제일 가벼운 건 멀리 이암. 이렇게 되겠지. 근데 해수면 상승 한번 더 시켜볼게요. 그럼 육지가 더 줄어들겠죠? 물론 뭐 육지는 저 끝에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육지가 이렇게 더 뒤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바닷물이 해수면 상승했으니까 쭉 이렇게 육지 쪽을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육지랑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육지 쪽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육지랑 가까운 이쪽은 여감, 이쪽은 사암, 이쪽은 이암 이런 식으로 쌓이겠죠. 그래서 시간의 순서를 보면은 맨 처음에 이렇게 있었는데 해수면이 상승하면은 점점 더 밀고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요렇게 쌓인 요 지점의 상하 구조를 보면은 맨 처음엔 여감이 쌓였다가 사암이 쌓였다가 이암이 쌓이게 되죠.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고 치면은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처음에는 여감,
상승하면서 육지 쪽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사암, 더 밀고 들어오면서 이암, 이 쌓여서 결과적으로는 여감, 사암, 이암과 동일한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만들어지는 지형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강이라면 오히려 반대로, 하강이라면 순서가 반대로 위에서부터 아래 순서기 때문에 이암, 사암, 여감 순으로 쌓여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4번도 문제가 괜찮죠. 지층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뭐 두 방향에서 관측을 한 건데요. 여기 사방위표가 잘 있네요. 그죠? 사측리가 분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근데 퇴적물이 북쪽에서 공급됐대요. 그러니까 퇴적물이 이런 식으로 북쪽에서 공급된 거니까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공급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급됐다면 사측리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두 가지로 제가 개념에서 설명드렸는데, 하나는 이렇게 가면서 뒤쪽에 와류가 생겨서 깎아먹는 모양새로 생긴 사측리가 생긴다. 혹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 이렇게 흘러가면은 무거운 거 앞쪽에 가벼운 거 뒤쪽에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다. 두 가지 중 여러분이 편한 거 채택해서 찾아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공급 방향과 사측리의 모양을 연결하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니은 쪽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고 B 쪽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오케이. 기역 쪽에서 봤을 땐. 그리고 디귿에서는 봤더니, 디귿 위에서 내려봤더니 건열이 존재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건열이 존재하고, 니은층, B층에는 사측리가 존재하고, A는 봤더니 물결 모양 있는 거 보니까 연은까지 아주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봤더니 여기 지금 나에서 선 모양으로 사측리가 보인다라는 건 니은 쪽에서 본 게 아니죠. 니은 쪽에서 봤다면 요 옆에 요 모양이 보였을 텐데 요 모양이 보이지 않고 일자 모양이 보이는 걸 통해서 얘는 정면에서 본, 기역 방향에서 본 거고, 다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다본 디귿 방향에서 본 거죠. 그래서 A에서 나타나는 퇴적 구조는 주로 침해적. A는 연은인데 연은은 침해적에서 잘 생기지 않고 오히려 그 물결이 얕은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생기죠. 나는 기역 방향 정답이고요. 다는 노출된 적이 있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건열은 물의 개입이 있고 건조한 곳으로 노출됐을 때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강까지 마무리했고 3번, 4번 문제, 특히 3번 문제가 좀 자료가 특이했죠. 그래서 이 문제 복습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어요.